안녕하세요. 연세하나병원 내과 검진센터의 김대하라고 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통증을 느끼는 질환은 굉장히 많은데요. 그 중에서도 주로 가장 아프다고 알려져 있는 것이 바로 대상포진입니다.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오늘 이 시간에는 대상포진이 어떤 병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상포진이라는 이름은 한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잘 와닿지를 않는데요. 대상이라는 것은 띠를 두른 모양을 의미하는 것이고, 포진은 물집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물집이 띠를 두른 모양으로 생기면서 통증을 동반하는 이 질환을 대상포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대상포진은 흔히 세균성 질환으로 오해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사실은 바이러스에 의한 바이러스성 질환입니다. 어렸을 때 수두라는 병을 알아보신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사실 대상포진은 이 수두와 원인이 같은 바이러스입니다. 어렸을 때 걸리면 이제 수두가 되는 것이고, 그 수두에 걸렸을 때 몸에 들어온 바이러스가 몸의 신경절에 남아있다가 나이가 들면서 쇠약해지거나 면역력이 떨어질 때 바이러스가 염증을 일으키는 것이 바로 대상포진입니다. 이 대상포진은 사실 발병률이 생각보다는 높습니다. 1000명당 3명 정도. 그러니까 은근히 쉽게 접할 수 있는 질환이기도 하고, 특히 85세 이상 산다고 했을 때는 대부분 50% 이상이 경험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사실 요새와 같이 100세 시대를 이야기하는 이런 고령 사회에서는 굉장히 흔하고 누구나 걸릴 수 있는 질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과거에는 젊은 환자가 많지 않았지만 최근에는 무리한 다이어트, 불규칙한 생활 습관, 그리고 불면과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서 20대에서 40대까지 젊은 연령에서도 대상포진의 유병률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상포진의 전형적인 임상 경과는 전구 증상으로 먼저 시작이 되는데요. 감기와 비슷하게 열감이나 전신 쇠약감이 먼저 나타나게 됩니다. 하지만 2단계에서는 사실 대부분 감기 몸살이 왔구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대상포진을 의심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나서 보통 3에서 5일 정도가 지나면서 대상포진이 나타난 부위에 신경통 증상이 먼저 나타납니다. 이 신경통은 일반적인 근육통과는 다르게 찢어지는 듯한, 혹은 화끈화끈하고 열을 갖다 대는 듯한, 내지는 찌릿찌릿한 이런 통증들이 나타나는 것을 의미하고, 또 이 통증이 나타나는 부위의 피부에 처음에는 발적이 일어났다가 빨간 부분이 점점 밀집이 되면서 수포가 일어나는 것이 특징적입니다. 이 대상포진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코로나 같은 감염성 질환이라든지 독감처럼 어떤 키트를 가지고 진단을 하는 것은 아니고, 임상적인 경과, 즉 증상을 보고 의심이 되면 거기에 맞는 치료를 해보고 치료의 효과가 있는지를 보면서 임상적으로 진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의심을 먼저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 의심이 되는 증상이 있으면 의사와 빠르게 상의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질환은 바이러스성 질환입니다. 그래서 의심이 되면 바이러스를 억제하는 항바이러스제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치료가 되고, 증상으로 동반되는 신경통이나 가려움증 내지는 물집에 대해서 거기에 맞는 대증 치료를 같이 하는 것이 치료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 항바이러스제의 경우는 빠른 투약을 할 때, 특히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을 때 적어도 24시간 내지는 늦어도 72시간 이내에 투여가 되었을 때 효과가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의심되는 증상이 있다면 빠르게 의사와 상의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통증 질환 중에서 가장 심하다는 대상포진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대상포진이 무서운 이유, 합병증으로 신경통이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기 때문인데, 대상포진이 왔을 때 아픈 것도 문제지만 사실 피부에 있는 물집이 가라앉은 후에도 그 부위가 상당 기간 동안 신경통을 겪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포진 후 신경통이라고 특별히 분류를 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만큼 많은 분들이 고통을 겪는 증상인데, 짧게는 수주일, 길게는 수개월 이상도 설명할 수 없는 이런 신경통이 계속해서 지속이 되기 때문에
환자분들께서는 피부에 있는 것이 다 아물었는데 왜 아플까라고 의구심을 갖고 병원을 다시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대상포진의 합병증 어떤 것이고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이 대상포진을 어떻게 하면 예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상포진이 무서운 이유가 대상포진이 생길 당시에 피부의 통증뿐만이 아니고 결국 대상포진이 치료되고 나서도 합병증으로서 신경통이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런 합병증을 대상포진 후 신경통이라고 합니다. 대상포진 후 신경통이 크게 문제가 되는 이유는 통증 자체가 굉장히 고통스럽기도 하거니와 연세가 많은 분들이나 면역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들, 또 전신 상태가 좋지 않은 분들에서 잘 오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신경통이 심하게 오랫동안 지속이 되면 외부 활동에 있어서 적극성 이런 것도 떨어지면서 삶의 질을 정말 크게 저하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상포진을 치료하는 이유가 합병증을 막기 위해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의심 증상이 있을 때 빠른 치료를 시작해야만 합니다. 우리 몸의 신경은 한번 손상되면 100% 회복되기 어렵기 때문에 대상포진을 통해서 손상된 신경이 잘 회복되지 못해서 신경통이 계속 지속되는 것이 대상포진 후 신경통입니다. 따라서 피부 증상이 호전된 후에도 증상이 지속되거나 혹은 같은 부위의 통증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경우에는 이 대상포진 후 신경통을 의심해야 하고 적극적으로 통증을 조절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상포진 후 신경통의 치료는 신경통 치료약을 일반적으로 사용하며 이후에는 항경련제나 항우울제와 같은 약도 같이 사용합니다. 통증이 잘 조절되지 않을 때에는 마약성 진통제와 같은 강력한 약을 처방하기도 합니다. 또 최근에는 신경 시술을 통해서 문제가 되는 신경을 차단해 줌으로써 환자분이 느끼는 고통을 경감하는 치료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무서운 대상포진, 과연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지 궁금하실 텐데요. 대상포진의 예방에 있어서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한 생활입니다. 하지만 건강한 생활만으로는 우리가 충분하지 않고, 또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나이가 들고 질환이 생기고 점점 쇠약해지거나 면역력이 감소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방법도 또 생각해 봐야 하는데, 그게 바로 대상포진 예방 접종입니다. 현재 흔하게 하는 대상포진 접종은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기존에 약 10년 이상 사용해온 조스터라고 하는 백신이 있고, 그리고 최근 도입되어서 활발하게 접종되고 있는 싱그릭스라고 하는 접종이 있습니다. 조스터 같은 경우는 이 예방 접종으로 인한 면역 형성 효과가 약 50에서 60% 정도로 비교적 낮은 편이고, 특히 접종 후 약 4에서 5년이 지나면 형성되었던 면역이 많이 감소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반면에 새로 나온 싱그릭스는 접종을 하더라도 그 효과가 70에서 80% 정도로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이 지속되는 기간도 적어도 4, 5년 이상, 제조사에 의하면 10년 이상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많이 사용했던 조스터보다는 일반적으로는 싱그릭스라고 하는 제품을 좀 더 권유하는 것이 최근의 추세입니다. 다만 싱그릭스 접종도 단점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접종 간격입니다. 이 싱그릭스 접종은 조스터와 달리 2번을 맞아야 하고, 상대적으로 스카이 조스터에 비해서는 더 비싸다는 것이 개인적으로 부담을 느끼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두 번째는 접종 후에 생길 수 있는 이상 반응이나 불편감인데요. 싱그릭스의 경우는 맞고 나서 열이 났다, 근육통이 심했다, 이런 것들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증상은 면역 증강 효과가 있는 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이라고 알려져 있고, 열이 많이 나거나 근육통을 경험하는 분들이 오히려 면역이 잘 형성된다는 결과도 있기 때문에 결코 나쁜 것은 아닙니다.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것이 대상포진에 이미 한번 걸렸는데
그러면 면역이 형성돼서 대상포진 접종을 안 해도 되는 것 아니냐라고 하시는데요. 일시적으로 면역 효과가 있는 것으로는 알려져 있지만 그것이 지속적이지 않기 때문에 대상포진에 걸린 분들도 적어도 6개월에서 1년 후에 접종을 하시는 것을 권유드리고 있고, 기존의 조스터 같은 경우에는 보통 1년 후 접종을 권유드리고요. 싱글릭스의 경우는 급성기가 지난 후 2, 3개월 후에도 접종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의사와 상의해서 결정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대상포진의 접종은 일반적으로 만 50세 이상의 성인에게 허가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면역 저하자이거나 면역 저하가 되는 약을 복용하고 있거나 혹은 젊은 나이에도 대상포진에 이미 걸렸던 분 같은 경우는 의사와의 상의를 통해서 접종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대상포진 후 신경통과 이것을 예방하기 위한 백신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사실상 대상포진은 우리 모두 걸릴 수 있고 특히 우리의 부모님들이나 어르신들이 더 많이 걸릴 수 있는 질환이기 때문에 의심 증상이 있다면 반드시 병원에서 의사와 상의하시고 또 적극적인 예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최근 기적의 비만 치료제 위고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실제로 저희 병원에도 위고비를 맞고 싶다, 위고비가 어떤 약이냐 궁금해서 내원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 위고비는 해외에서 일론 머스크라든지 킴 카다시안 같은 유명 인사들이 체중 감량에 성공하면서 유명세를 타고 있는데요. 과연 이 위고비 어떤 약인지 오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고비를 이야기하기 전에 삭센다에 대해서는 대부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삭센다와 위고비 모두 덴마크의 노보 노디스크라는 회사가 만든 비만 치료제입니다. 이 두 치료제는 사실 굉장히 비슷한 약인데요. 하지만 위고비가 좀 더 효과가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 실제로 최근에는 위고비를 찾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이 원리를 설명드리려면 먼저 GLP-1이라고 하는 호르몬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음식물을 섭취하게 되면 이 음식이 위장관으로 들어오면서 소장에서 GLP-1이라고 하는 호르몬을 분비하게 됩니다. 이 GLP-1은 크게 세 가지 작용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우리 머리로 가서 뇌에 포만감을 느끼는 그런 효과를 내게 됩니다. 두 번째는 이 호르몬이 췌장에서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고 글루카곤의 분비를 억제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몸의 당을 잘 조절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위장에서 음식이 들어오면 위장의 운동을 천천히 하게 되면서 음식이 천천히 소화가 되고 당이 천천히 올라가도록 돕게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몸에서 분비되는 이 GLP-1은 사실 작용 시간이 굉장히 짧기 때문에 외부에서 약을 통해서 GLP-1과 유사한 효과를 내는 성분을 몸에 넣어주는 것이 바로 삭센다와 위고비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약들은 당뇨 치료를 위해서 처음에 만들어졌었고 사용을 하다 보니 비만 치료에도 응용할 수 있겠다는 아이디어로 현재는 비만 치료제가 된 약들입니다. 이 약을 6에서 12개월 정도 1년 이상 사용했을 때 환자들에서 체중 감량이 대부분 일어났었고 그것과 함께 내장 지방도 줄어드는 그런 효과들을 경험한 것이 알려져 있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썼던 삭센다와 위고비는 어떻게 다른 것이냐? 삭센다의 경우는 그 작용 시간이 우리 몸에서 채 24시간이 되지 않는 한 13시간 정도로 알려져 있는데 반해서 위고비는 한 번 맞았을 때 작용 시간이 거의 160시간 정도, 6에서 7일 정도 지속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차이 때문에 주사를 맞는 간격이나 횟수가 달라지게 되는 것이고 아무래도 삭센다를 매일 따끔함을 느끼면서 배에 주사하는 것이 좀 부담스럽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만 주사해도 된다는 점에서 환자분들이 이 치료를 따라오기 좀 쉽다는 것, 그리고 연구를 해봤을 때 삭센다의 경우는 평균적으로 5에서 10% 정도의 체중 감량을 했던 것에 비해서 위고비는 10에서 15%까지 감량이 가능했다는 것, 이것이 차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삭센다에 비해서 위고비는 조금 더 좋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가장 궁금해하시는 것이 나도 싹센다나 위고비를 맞을 수 있느냐라는 것인데요. 위고비의 경우는 현재 허가사항은 BMI, 체질량 지수가 30이 넘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체질량 지수가 30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27 이상이면서 비만과 연관된 고혈압이나 고지혈증, 당뇨병, 수면 무호흡 같은 질환이 있을 때에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위고비의 작용 시간은 거의 일주일 정도가 되기 때문에 주 1회씩 투약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펜 하나를 처방받으면 4주 동안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원하는 반응만 있진 않고 우리가 원치 않는 부작용도 언제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위고비의 경우는 적은 용량부터 많은 용량까지 5가지 제형이 나와 있는데 가장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용량을 한 달에 한 번씩 증량해서 5개월 후에는 최종적으로 최대 용량에 도달하는 것을 목표로 투약합니다. 지금까지 새로 나온 비만 치료제 위고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체중 감량은 아마 고민하지 않은 분들이 별로 없으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아마 위고비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뜨거운 것 같습니다. 하지만 위고비를 사용하면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부작용이나 주의사항도 있는데 다음 시간에는 이것들을 중심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위고비를 사용하면서 주의해야 할 부작용이나 주의사항에 대해서 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선 영상에서 이 위고비가 우리 몸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 설명드렸었는데요. GLP-1이라고 하는 호르몬처럼 작용을 해서 우리 몸에서 식욕을 조절하고 당을 조절하고 위장 운동을 느리게 하는 효과를 냅니다. 그렇다 보니 가장 흔한 부작용이 바로 위장관 부작용입니다. 위장에 소화하는 속도가 느려지다 보니 울렁거림, 소화불량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실제로 임상 연구에서 약 40% 이상의 환자분들이 메스꺼움을 호소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부역감 이외에도 구토나 설사, 변비도 부작용 중에 하나입니다. 매우 흔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이 부작용들도 대부분 아주 심하진 않지만 1, 2주 정도가 지나면서 대부분 좋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부작용이 심하다든지 오래 갈 때에는 기저에 어떤 위장관 질환이 있는 것은 아닌지 의사와 상의하셔야 합니다. 만약 위고비를 맞으면서 울렁거림, 메스꺼움이 너무 심하다라고 할 때에는 식사량을 조절하시고 식사의 종류를 기름지거나 맵거나 짜거나 자극적인 것들을 좀 피하는 쪽으로 하는 것을 권유드리고요. 또 증상이 심할 때에는 일시적으로 죽이나 스프와 같이 먹기 편한 음식을 드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가장 흔한 위장관 부작용 외에 많이 언급되는 부작용이 담석과 탈모입니다. 위고비의 성분이 직접적으로 담석을 만들거나 탈모를 일으키는 것은 아니지만 이 약을 사용하면서 급격한 체중 감소가 일어날 때 그리고 식사량이 줄어들면서 영양 불균형이 일어날 때 이러한 담석이나 탈모가 나타난 사례들이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모든 환자에서 경험하는 것은 전혀 아니고 또 증상이 나타났을 때에는 위고비의 양을 줄이거나 투약을 중단하면 또 회복이 되었던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의사와의 상의하에 조절이 가능한 증상으로 생각이 됩니다. 만약 위고비 투약을 고려하고 계신데 이전에 이미 탈모증이 있거나 혹은 건강검진이나 초음파 검사에서 담석이 있었던 것을 알고 계신 경우에는 반드시 의사에게 먼저 말씀을 하시고 충분한 상의를 통해서 투약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위고비를 절대 사용해서는 안 되는 환자 드물지만 있는데요. 첫 번째는 갑상선암, 그 중에서도 수질암이 진단된 환자입니다. 사실 위고비는 직접적으로 갑상선암과 연관이 있다고 보고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위고비와 거의 유사한 작용을 하는 싹센다에서 드물게 갑상선암과 연관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되어 있기 때문에 가급적 갑상선암과 연관이 있는 이전에 그런 과거력을 가지고 있거나 가족력이 있는 분들이라면 투약을 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 하나 말씀드릴 금기증이 바로 췌장염입니다. 드물지만 이 위고비를 사용하는 환자에서 심한 췌장염, 급성 췌장염이 보고된 사례들이 있는데요. 급성 췌장염이 발발하면 우리 몸에서는 굉장히 극심한 복통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췌장염을 앓은 적이 있거나
혹은 췌장염의 위험이 높은 것으로 알고 계신 경우에는 이 위고비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고, 만약에 위고비를 사용하고 있다가 갑자기 심한 복통이 나타날 때에는 췌장염의 가능성을 생각하시고 바로 병원으로 내원하셔서 혈액 검사와 진찰을 통해 급성 췌장염 가능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위고비가 처음에 당뇨병 약으로 개발이 되던 것이고, 또 실제로 당을 잘 조절해주는 역할도 하기 때문에 당뇨가 있는 분들께서도 이 치료제에 상당한 관심을 나타내시는데요. 하지만 제2형 당뇨병 환자분들 중에서 이 당뇨약 중에서 저혈당의 위험이 있는 그런 약들을 복용하시는 경우에는 위고비를 추가로 맞았을 때 혈당이 너무 낮아지면서 저혈당 증상이 나타난다든지, 오히려 혈당이 너무 잘 조절이 되면서 역설적으로 당뇨 합병증인 망막병증이 나타나는 경우가 드물게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당뇨병을 알고 계신 분들께서는 반드시 위고비를 투약할 때에는 당뇨병 약을 어떤 것을 드시고 있는지, 이 약을 혹시 위고비를 맞으면서 조절해야 되지 않는지에 대해서 의사와 충분하게 상의하시는 것이 좋고, 또 당뇨가 있는 분이 위고비를 시작할 때에는 안과를 방문하셔서 망막병증이 이미 와 있지 않은지도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요요 현상, 체중이 다시 돌아가는 이런 것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어떻게 하면 이 체중 감량을 유지할 수 있을까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혹 특정 부위의 다이어트를 위해서 이 위고비를 쓸 수 있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신데, 이 위고비를 사용하게 됐을 때 체중 감량은 사실 신체 부위의 어떤 특정 부위에 집중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위고비 치료를 시작할 때 가장 필요한 것은 인내심입니다. 주사를 맞기 시작한다고 해서 바로 체중 감량이 급격하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임상에서는 적어도 6개월에서 12개월 이상 이 위고비를 투약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결과를 확인한 것이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상적으로는 6개월 이상의 치료를 해야지만 꾸준한 치료를 통해서 감량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현실적으로 이 위고비는 상당히 고가의 치료이기 때문에 1년 이상 유지하는 것이 많은 분들에게 부담이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약을 끊었을 때 오는 요요 현상, 체중이 다시 돌아가는 이런 것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실제로 약을 쓰는 것만으로는 감량을 유지하기가 어렵다는 근거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체중이 돌아가는 리바운드 한다고 이야기하는데요. 리바운드를 경험하는 환자가 전체 체중 감량 환자의 약 50%가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런 고가의 약을 써서 어렵게 체중을 감량했는데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생각해 보면, 결국 약을 쓰지 않아도 몸에서 충분한 에너지 대사를 할 수 있도록 기초 대사량을 늘려주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체중 감량을 유지할 수 있을까 많이 궁금해 하실 텐데요. 크게 상식적으로 생각하시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은 식사량을 계속 조절하셔야 합니다. 약이 들어가지 않더라도 우리가 평소에 먹던 식사량의 약 20% 정도 감량된 식사를 유지해야지 체중을 계속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운동입니다. 운동이 중요한 이유는 운동을 통해서 칼로리를 소모하는 것도 있지만, 운동을 통해 근육량을 늘리게 되면 기초 대사량이 올라가면서 기본적인 에너지 소모가 많아지기 때문에 체중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떤 운동을 해야 되느냐? 우리가 다양한 운동을 하면 좋겠지만 실제로 살면서 일상에서 운동에 시간을 투자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운동에 대한 시간을 할애하기가 어려우신 분들은 일하시는 사무실이나 아니면 주로 계시는 공간에서 가볍게 할 수 있는 맨손 체조라든지 스트레칭, 그리고 스쿼트, 런지 이런 운동들을 하시면 꾸준한 운동만으로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비만은 단순히 외형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내과적인 많은 질환들과 연결이 되는 질환입니다. 그래서 비만에 대한 체중 관리는 현대인에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무리한 다이어트는 오히려 대상포진이나 골다공증과 같은 질병의 위협을 높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체중 감량을 너무 극단적으로 목표를 설정하고 하시는 것보다는 본인의 상태 그리고 환경을 고려해서 현실적으로 가능한 옵션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겠고, 그러한 면에서 최근 나온 위고비 좋은 옵션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연세하나병원 김대하였습니다.